자기야, 어, 우리 이유식 재료 사야 된다. 알았어. 어디가? 슈퍼. 거길 왜 가? 진이야, 네, 롯데 슈퍼에서 소고기 담아줘. 구매이력이 있는 유기농 소고기를 담았습니다. 이게 이런 것도 돼? 아보카도랑 당근도. 내가 담아놨지. 진이야, 주문해줘. 말로 주문하고 눈으로 확인하는 기가진이. 육아로 바쁜 부부에게 오늘의 기술 KT. 롯데슈퍼 당일 배송입니다. 콘플레이크가 아니라고요? 그래. 그래놀라니까 그래놀라의 그래놀라와 그래놀라만. 그래. 드디어 꽉 채운 한 끼네요. 그래놀라. 처음이다. 원물로 꽉 찬 한 끼. 그래놀라. 마케도 네이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농축산물 시세 정보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MBS 생방송 가락동 365의 윤동현, 박혜연입니다. 네, 최근 서울의 여의도 면적 116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가 됐다고 하는데요. 내년부터는 민간인 출입통제선 출입 절차가 간소화가 진행이 되면서 민통선 인근 농가의 영농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에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요, 63%가 강원도고 또 33%가 경기도에 집중됐다고 하는데요. 이 영농인의 민통선 이북 지역 출입은 무선 주파수 인식, 이 자동화 시스템 설치를 통해서 불편을 최소화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런 기존의 불편함이 아무쪼록 좀 해소가 되고요. 이번 조치로 더 자유로운 영농 활동으로 지역 경제도 함께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생방송 가락동 365, 저희가 오늘 주목한 농산물은요, 대파와 딸기 그리고 마늘입니다. 오늘 12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의 경매 시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주요 농산물 경매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들어온 물량입니다. 과일 1,084톤, 과일과채 616톤, 일반 채소 4,089톤 들어왔습니다. 총 5,790톤 들어왔고요. 어제 들어왔던 물량과 비교했을 때는 116톤 줄은 상황입니다. 고구마 반입 물량부터 보겠습니다. 157.9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73.96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83.94톤 더 증가했네요. 고구마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보시죠. 33,654원을 기록했고요. 최고가는 43,500원, 최저가는 29,00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어제 31,000원대 시세를 형성했었는데 오늘은 33,00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등락가 보시죠. 어제보다 2,098원 더 상승했네요. 고구마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그래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2월 6일 27,560원을 기록했고요. 이 이후부터 상승세를 나타내다가 12월 9일부터 10일 때 잠깐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어제부터 다시 상승세 타고 있고 오늘 33,654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다음 품목은 호박입니다. 170.6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205.4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는 34.8톤 줄었습니다. 조선 애호박 20개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가는 2230원, 최고가는 22,000원, 최저가는 19,000원에 낙찰됐네요. 네, 어제 19,201원을 나타냈습니다. 오늘은 2만 원까지 상승을 했는데 어제에 비하면 1,029원 정도 오른 가격입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그래프로 계속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12월 8일 16,967원을 기록한 이후부터 계속해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시세를 보시면 2230원입니다. 네, 계속해서 오이도 보시죠. 170.9톤 들어왔네요. 어제는 123.2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는 47.68톤 더 증가한 상황입니다. 백다다기 오이 100개 상품 기준 평균가는 44,981원, 최고가는 53,000원, 최저가는 37,000원에 낙찰됐고요. 네, 어제 39,179원의 시세를 형성했었는데 오늘은 44,981원까지 또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보다 5,802원 더 올랐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그래프로 보시죠. 12월 6일부터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12월 8일까지는요. 8일은 3518원으로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중에서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록했는데요. 이 이후부터는 다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44,981원까지 올랐습니다. 네, 계속해서 양배추도 보겠습니다. 233.8톤 들어왔네요. 어제는 171.4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은 많습니다. 62.4톤 더 증가했습니다. 양배추 8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5,611원, 최고가는 5,900원, 최저가는 5,40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오늘 시세 5,611원입니다. 어제는 5,953원이었고요. 어제보다 342원 떨어졌습니다. 양배추 8kg 상품 기준이고요.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그래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2월 6일 5,200원의 시세를 나타냈습니다. 이 가격은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중에서는 가장 낮은 가격이었는데 이 가격이 9일 때까지 계속해서 유지가 되다가 그 이후부터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또 6,200원까지 올랐었는데 오늘은 다시 좀 조정받는 상황입니다. 오늘 5,90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평균가고요.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이맘때 계속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땐 상승세를 나타내는 상황이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11월 13일부터 23일까지 좀 하락세를 나타내다가 그 이후부터 지금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지금 낮은 상황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5,611원을 기록하면서 지난해보다 낮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산지별로도 보겠습니다. 양배추 전남 무안군이 5,310원에 거래됐고요. 충남 서산시 3,469원입니다. 전남 해남군 5,674원에 거래됐네요. 네,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안군과 장흥군이 6,100원을 기록하면서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고요. 평균가는 해남군이 가장 높았습니다. 5,674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오늘의 채소는 대파입니다. 대파 경매 시황 확인해 보시죠. 파 반입 물량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파 오늘 들어온 물량입니다. 314.7톤 들어왔네요. 어제는 371.1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56.43톤 줄었습니다. 대파 1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1,575원, 최고가는 1,880원, 최저가는 1,400원에 낙찰됐고요. 네, 어제는 1,632원이었는데 오늘은 1,5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57원 하락했습니다. 대파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입니다. 12월 8일 1,730원을 기록했고요. 이 가격 다음 날까지 유지하다가 또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12월 10일 2,230원을 기록하면서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중에서는 또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고요. 그러나 그 이후부터 다시 조금 주춤하는 상황이죠. 오늘 1,88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 평균가 비교해 보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11월 13일 같은 경우 올해 2,143원을 기록하면서 지난해보다 더 높은 시세를 형성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 간격은 점차 줄어들고 있고요. 큰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 시세가 지금 더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오늘 같은 경우 상황이 조금 바뀌었네요. 오늘은 1,575원을 기록했고 지난해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대파 전남 진도군이 1,245원에 거래됐습니다. 전남 영광군 1,469원이었고요. 충남 태안군은 1,222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시가 1,950원을 기록하면서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었고요. 예산군이 평균가 중에서는 또 가장 높았습니다. 1,608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채소 대파 경매 시황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연결해서 경매 현장 분위기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네, 가락동 36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팜캐스터 이경화입니다. 자, 어제보다 기온이 좀 뚝 떨어지면서 제가 나온 이곳 가락동 역시 좀 굉장히 좀 날씨가 추운데요. 산지에 계신 분들도 추위와 싸우고 계시지만은 제가 나와 있는 이곳 가락동에서 또 작업하시는 분들 역시도 추위와 싸워가면서 지금 굉장히 이곳은 뜨겁기만 합니다. 자, 오늘 수요일장 제가 살펴볼 바로 대표적인 농산물 대파에 대한 경매 상황 우리 경매사님 바로 모시고서 좀 설명 들어보도록 할게요. 경매사님. 안녕하세요. 네. 파! 그렇습니다. 아우, 자, 날씨가 이렇게 추워질수록요, 사실 대파의 인기는 올라갑니다. 왜냐? 뜨끈뜨끈한 탕류에 요 대파가 빠질 수가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오전에 뜨끈뜨끈한 탕에 좀 대파 듬뿍 넣었거든요. 아, 예. 예, 견매사님도 시원하게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파! 그렇습니다. 오늘 자 대파에 대한 경매 상황 좀 짚어볼 텐데, 와, 저는 이제 가락동에서 맞이하는 겨울이 처음이잖아요. 예, 예. 우리 경매사님은 어떻게 추위와 싸우세요? 네. 아이고, 내복 입고 따뜻한 물 많이 먹고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내복 입으셨어요 지금? 입어야죠. 예, 아직. 이, 예. 조금 더 초주별로 아직 안 입었습니다. 아직 젊습니다. 전 입었는데 지금 예, 예. 이 정도 추위쯤이야. 예, 예. 네. 어떤이 건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예. 대파는 어때? 좀 추위에 좀 강한가요? 예, 대파는 추위에 강한 작목이지만은 겨울에 눈이 오거나 바람이 심하게 불면은 쓰러지거나 구부러지는 현상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지금 이렇게 날씨가 좀 추워지면서 가장 걱정이 지금 산지 어떤 대파 생육 상황이 좀 어떤지 가장 궁금한데요. 예, 예. 지금 어때요? 저번에 영광이나 서산 쪽에 서해안 쪽에 온 눈으로 대파들이 많이 쓰러지고 파 상태가 좀 안 좋아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지금 말 그대로 날씨가 추워지면서 특히 이제 추위보다는 이런 눈이 내렸을 때 예, 예. 특히 대파는 더 주의를 하면서 출하를 해야 될 것 네, 같은데요. 예. 자, 지금 대파 한 어느 정도 양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죠, 가락동에? 예, 시장 전체적으로는 현재 약 260톤 정도가 입하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요 정도면은 한 지금 보합을 계속 지금 유지를 예. 하고 있는 상황이죠. 주중 평균 기준 해가지고 240톤에서 290톤 정도가 반입되고 있기 때문에 260톤은 평균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계속 지금 보합을 좀 유지를 하고 있는데, 자, 가장 이제 꾸준히 물량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우리가 또 가장 체크를 해봐야 될 게 대파가 좀 얼마나 좋은 품질로 지금 좋은 품위로 좀 반입되고 있는지 이 부분이거든요. 오늘 들어온 대파 품질 좀 체크를 해보시니까 좀 어떤가요? 예, 상품 품위 간의 상품선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는 1,100원에 1,400원 시세가 형성되고 있고요. 상품 기준에 1,400원, 1,600원 선 그 상위 1% 최상품은 2,000원, 2,200원대에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요 정도 가격대면 평년 대비 좀 어떤 것 같아요? 전년 대비하고 보합세하고 비슷한 시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꾸준하게 어떤 반입량이나 가격도 좀 큰 등락폭 없이 대파는 좀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채소가 막 들락날락하면 안 되잖아요. 예, 예. 네, 자, 지금 오늘 지금 큼직한 대파 들고 오셨는데 예, 예. 품질 좀 짚어주셨지만은 좀 보면서 좀 예.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시겠어요? 지금 근데 제가 한눈에 봐서는 예전처럼 이렇게 쏙 좋다라는 느낌은 안 맞습니다. 들어요. 예. 네. 현재 파들의 이런 현상이 많이 겨울에 되면은 네.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이게 좀, 좀 부서졌어요. 안에 좀 줄기들 보니까. 예. 그 대공은 튼실하고 연백부는 굵게 돼 있으나 그 추위에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잎청이 깨지는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고 어디가 있습니다. 좀 깨진 거예요? 잎이 상당히 깨지는 현상이 이렇게 아, 깨져가지고 네네. 처진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 상품성을 좌우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가격 형성에 그 영향을 미치니까 작업하실 때도 물론 밭에서 농사 지으시는 건 마음대로 안 되겠지만 작업하실 때 특히 잎이 안 깨지도록 주의를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추위에 좀 강한 작물 중에 하나가 대파이긴 합니다. 하지만요, 보시는 것처럼 잎이 이렇게 깨짐 현상이 있기 때문에 특히 더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좀 경매 어떻게 좀 펼쳐졌는지, 가격 어떻게 형성이 됐죠? 오늘요? 예, 가격은 보시다시피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평균적으로는 1,200원, 1,400원대, 상품은 1,400원, 1,600원 선, 최상품은 2,000원, 2,200원대 형성됐습니다. 네. 자, 지금 최상품하고 가격이 한 1,000원 가까이 차이가 예, 나요. 맞습니다. 이게 1등 대파 예.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제가 잘 받는 데는. 네. 예, 맞습니다. 1등 대파는 전에 말씀드렸듯이 파가 굵고 연백과 힘에서도 잎청이 깨지지 않고 곱게 잘 자란 파가 최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좀 튼실한 대파들 좀 많이 올려 보내주시면요, 또 저희가 또 제가 봤는데 또 좀 힘을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제가 서두에 좀 따끈따끈한 국물, 또 탕류에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대파라고 했는데요. 어떻게 정말 원활하게 지금 소비가 잘 되고 있나요? 분위기 어때요? 네. 분위기는 연말 분위기 연초에 상당히 소비가 원활하고 많이 나가야 되지만 전체적으로 경기가 부진한 관계로 조식 업체
그 소비가 원활하지 않는 관계로 시세는 많이 살아나지 않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가정에서 쓰는 대파보다 식당이나 요식업체 물량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식자재 업체에서 대량으로 소비해주는 게 시세가 상당히 상승하는 요인인데 경기 부진으로 아직까지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뭐 모든 게 다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경기가 좀 워낙 좀 안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대파의 영향, 즉 그러니까 식당에 좀 사람들이 예전처럼 많이 안 온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 맛집 몇 집을 빼고는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식당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그 영향을 고스란히 우리 대파의 소비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맛집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부모님하고는 1시간 정도 좀 기다려야지만 네. 먹을 수 있는 식당에 바로 가자마자 먹게 됐어요. 네. 예, 그만큼 좀 굉장히 좀 모든 게 좀 추위만큼 꽁꽁 얼어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특히 우리 소비자분들이 우리 탕에다가 그냥 대파를 송송송 넣어서 예 많이 챙겨 먹는다면은 좀 가격이 좀 제 가격 오르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 추운데도 이렇게 또 대파 소식 전해주기 위해서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자주 나와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산지에 계신 분들한테 대파 기운 좀 주고 갈까요? 파! 예,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락동에서 대파에 대한 경매 상황 좀 짚어봤습니다. 큰 등락폭 없이 반입이나 가격 좀 비슷한 보합을 좀 유지를 하고 있지만요. 좀 날씨가 더 추워질수록 소비가 더 원활하게 잘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더 좋은 가격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요, 잠시 후에 또 다른 농산물로 다시 찾아뵐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생방송 가락동 365 오늘의 채소인 대파에 관해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농협품목연합부의 신동민 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어서 오세요. 뭐 제가 앞서 경매 시황을 좀 살펴봐 드렸는데 최근 한 달 동안 시세를 보니까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조금 높은 전반적으로 좀 높은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네. 분석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 달 봤을 때 지난해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네. 올해 12월 초순 대파 가격은 상품 기준으로 킬로그램당 1,806원입니다. 네. 지난해 같은 달 1,571원에 비해서 약 15% 정도 높았는데요. 최근에는 출하량이 증가함으로써 평년 가격 수준인 1,500원 수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초순에 있어서는 가격의 차이가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이렇게 가격이 형성된 요인이 있다면 어떤 요인을 꼽고 계십니까? 네, 여름 대파 주출하 지역이 강원 지역이었는데 올해 이제 폭염도 있었고 기상 조건이 네. 좋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물량이 좀 적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겨울 대파의 주산지인 전남 지역의 그 작황이 회복이 되었고 이에 따라서 출하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전월 동기 대비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상 여건에 영향을 받았다는 건데 그럼 이번 달 대파 출하량은 좀 어떻게 예상되고 있나요? 네, 12월 대파 출하 면적은 포장 거래 가격 대비해서 도매 가격이 약세인 관계로 산지 유통인들이 출하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남 지역의 적절한 강우와 그 기상 여건이 양호해서 생육이 호전이 됨으로써 출하량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예. 팀장님께서 앞서 포전 거래 가격 대비 도매 가격이 약세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현재 겨울 대파의 포전 거래 상황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네, 겨울 대파 주산지인 전남 지역의 지금 현재 포전 거래 가격은 평당 10,000원에서 20,000원 선에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예. 최근 들어서 가격이 좀 약세로 전환이 되는 관계로 포전 거래도 약간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 포전 거래 가격하고 도매 가격이 출하량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이 출하 조절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산지 유통인들은 도매 시장 가격에 따라서 포전 거래로 확보한 물량의 출하를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도매 시장 가격, 포전 거래 가격, 출하량은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따라서 겨울 대파 농가분들께서는 시장 가격뿐만이 아니라 출하 동향을 예의주시하셔야 되는데 네. 특히 내년도에 봄 대파 출하 시기하고 겹치는 일이 없도록 그 출하에 특히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럼 봄 대파 이전에 겨울 대파 이야기를 해봐야 될 텐데요. 겨울 대파의 주산지 또 작황 상태는 어떤지 현재 좀 궁금합니다. 네. 겨울 대파 주산지는 전남 지역입니다. 예. 크레이 조사에 의하면은 겨울 대파 재배 면적은 전년에 비해서는 소폭 감소했으나 평년보다는
다소 증가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달에 비가 내린 것이 대파 생육에 아주 호조권으로 영향을 미쳐서 생육기 작황이 부진했던 영광 지역의 생육이 빠르게 회복이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꼭 짚어봐야 할 게 수입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달 신선 대파 수입량 어떨까요? 네, 참 걱정인데요. 네. 여름 대파의 경우에는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다 보니까 수입된 신선 대파의 양이 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대파량의 어떤 그 출하량이 늘고 가격이 약세로 전환된 관계로 작년에 346톤이 수입이 됐었는데 작년보다 다소 좀 줄어들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지난해보다는 감소세가 전망이 되고 있다라는 이 수입량에 관한 말씀해 주셨고요. 그럼 대파가 주로 어디서 이제 수요가 되고 있고 현재 소비 상황은 어떤지도 알고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아까 가락시장에서도 말씀이 나왔었는데요. 그 학교와 같은 단체 급식, 그다음에 요식업소 이런 데서 대파가 많이 소비가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여름 대파 가격이 워낙 강세를 띠다 보니까 소비가 조금 위축이 됐었는데 그 소비 회복이 조금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소비 회복이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다면 그래도 좀 소비를 확대시킬 만한 뭔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기회에요. 대파 장점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대파는 불면증에도 상당한 효능이 있는 식재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90% 이상이 수분이고 그다음에 칼륨 등 그 칼륨의 함량이 다른 채소에 비해서 좀 월등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파의 하얀색 부분에는 비타민 B의 함량이 좀 높고요. 네. 녹색 부분에는 칼슘, 칼륨 등 영양 성분뿐만이 아니라 비타민 A, C 등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균형 잡힌 식생활에 꼭 필요한 채소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음식에 왜 대파가 좀 많이 쓰이는지 좀 알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추후 대파 시세는 좀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겨울 대파 주산지인 전남 지역에 그 생육이 호전이 되고 있고 생산 단수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에 비해서 출하량이 조금 좀 늘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12월 상품 기준으로 도매 가격은 지난해 수준인 킬로그램당 1,500원 선 내외가 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난해와 좀 비슷할 것이다. 이렇게 또 전망을 해봐 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대파가 불면증에 좋은지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참 음식 맛을 돋궈주는 데도 많이 쓰여지고 또 불면증에도 좋다고 하니까 많이 드시고 요즘 그런 말 하잖아요. 꿀잠. 푹 자야죠. 네, 푹 자야 돼요. 네. 꿀잠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대파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서 과일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2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과일 경락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입 물량 보겠습니다. 바로 감귤인데요. 585.1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563.8톤이 반입이 됐었는데요. 어제와 비교한다면 21.33톤 더 반입이 됐습니다. 감귤 10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15,364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어제 시세는 14,000원대였는데요. 오늘은 15,000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409원 상승했습니다. 감귤 최근 일주일 평균가 그래프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6일, 12월 초반에 12,000원대 시세를 보였던 감귤이었는데요. 이후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2월 12일, 오늘은 15,364원에 거래가 마무리됐습니다. 이어서 범위를 확장해 보겠습니다. 최근 30일 평균가를 확인해 볼 텐데요. 11월 13일은 2만 원대 시세를 보이면서 이 기간 놓고 봤을 때 가장 높은 금액대를 보였습니다. 이후 하락세가 전개되고 있는데요. 완만한 흐름으로 등락이 함께 이어지고 있습니다. 12월 5일, 지난주에는 12,000원대 시세였고요. 오늘은 15,364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어서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감귤 제주시는 12,543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어서 제주 서귀포시는 11,160원입니다. 레드향 짚어보겠습니다. 3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21,171원입니다. 최고가는 23,000원 기록했습니다. 어제 시세는 21,000원대였는데요. 오늘은 2만 원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제와 비교해봤을 때 980원 떨어졌습니다.
레드향 최근 일주일 평균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12월 6일에 21,000원대 시세를 보였는데요. 오늘까지 비교해 보면 약 1,000원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은 21,171원에 거래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시 범위를 넓혀 보겠습니다. 자, 23,519원 12월 5일, 12월 초반에 가리키고 있는데요. 오늘 12월 12일 들어서면서 3,000원 정도 빠졌습니다. 2만 원대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어서 산지별입니다. 레드향인데요. 제주 서귀포시 17,624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어서 충북 충주시는 19,5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남 여수시입니다. 14,795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거래가 살펴봤고요. 다음은 배입니다. 배가 오늘 50.01톤 들어왔는데요. 어제는 78.93톤 반입이 됐습니다. 어제와 비교한다면 28.91톤 덜 반입이 됐습니다. 배 중에 신고입니다. 15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38,877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고가는 52,000원, 최저가는 33,000원입니다. 어제 시세는 4만 원대를 웃돌고 있는데요. 오늘은 4만 원대를 밑돌고 있습니다. 38,000원대인데요. 어제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2,268원 하락했습니다. 배 신고 최근 일주일 평균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12월 6일에 4만 원을 웃돌고 있습니다. 4만 3천 원대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3만 8천 원대 보이면서 이 기간 놓고 봤을 때 가장 낮은 시세를 보였는데요. 사실 오름세가 이어지다가 약간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 3만 8천 원대 거래가 됐습니다. 범위를 넓혀서 최근 30일 기준입니다. 47,386원 기록하고 있는 11월 19일의 시세인데요. 11월 19일 이후에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움직임 없이 시세가 유지되고 있는데요. 오늘 38,000원대 거래가 됐습니다. 산지별로 배 신고 살펴보겠습니다. 경기 남양주시가 30,059원을 기록했습니다. 경기 안성시는 33,326원입니다. 경기 이천시는 29,872원 기록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안성시가 돋보이고 있는데요. 최고가 중에 가장 높습니다. 76,000원. 평균가 중에서도 역시 가장 높은 가격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33,326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품목은 토마토입니다. 완숙 토마토 5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13,378원 기록했습니다. 어제 시세를 보면 12,000원대에 낙찰이 됐었는데요. 오늘은 13,000원을 웃돌고 있습니다. 어제와 비교하면 904원 상승하면서 13,378원의 평균가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포도 중에 최근 인기가 많은 샤인머스켓입니다. 2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34,000원, 최고가, 최저가 역시 34,000원입니다. 어제는 34,000원, 오늘도 34,000원. 등락은 변함없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과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과일은 바로 딸기인데요. 딸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딸기가 오늘 95.39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99.88톤 반입이 됐는데요. 어제와 비교해 보면 4.491톤 감소한 반입 물량입니다. 딸기 2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22,705원 낙찰됐습니다. 최고가는 24,000원, 최저가는 22,000원입니다. 어제 평균가는 2만 원대, 오늘 평균가는 22,000원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제와 비교했을 때 2,552원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로 평균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딸기 12월 6일 25,000원대 시세를 보였는데요. 이후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월 11일 어제 조금 더 떨어졌는데요. 2만 원대 시세였고요. 오늘은 조금 반등하면서 22,000원대 거래가 됐습니다. 다음은 전년 30일, 올해 30일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오고 있는 점선이 지난해를 가리키고 있고요. 그 위에 있는 것이 실선, 올해의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11월 13일부터 12월 5일까지 올해 시세가 지난해보다 더 높은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12월 5일 지나면서 다시 만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세와 올해 시세가 비슷해지면서 오늘 22,000원대 거래가 됐습니다. 산지별 딸기 살펴보겠습니다. 경남 산천구는 20,048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남 담양구는 22,723원에 거래됐습니다. 경남 거창군입니다. 28,00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담양군
최고가 평균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최고가는 55,000원, 평균가는 22,723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네, 이어서 지금 살펴봤던 딸기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연결해서 경매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아 팜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팜캐스터 이경아입니다. 새콤달콤한 새빨간 딸기, 오늘 가락동에서 과연 얼마의 경매가 펼쳐졌는지 제가 좀 더 꼼꼼히 짚어볼 텐데요. 자, 딸기 같은 경우에는요, 새벽 2시에 경매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오늘 경매사님은요, 방송을 해서 잠 한숨 못 주무시고 이 자리를 나와주신다고 합니다. 바로 모셔볼게요. 경매사님! 아유, 내가 눈물이 나네, 눈물이 나. 아유, 잠 한숨 못 주무시고, 예, 진짜 못 주무셨어요? 네. 아유, 그래서 그런지 작은 눈이 더 작아졌어요. 아, 그래요? 네, 한번 눈을 힘주고 하나, 둘, 셋. 그렇지, 그렇게 예, 동그랗게 뜨고. 예. 아니, 그나저나 그러면 새벽 2시면은 어떻게 좀 방송 끝나고 잠깐 주무실 시간은 되세요? 예,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렇게 맛있는 딸기를 위해서 또 좋은 정보를 주기 위해서 나와주셨는데, 자, 지금 이제 추워질수록 딸기철입니다. 예, 제 맛을 내고 있는데요. 우리 딸기 뭐 외국에서도 굉장히 좀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제가 전에 들었고요. 그만큼 맛 좋은 딸기가 아주 품종도 다양해졌다고 해요. 네, 지금 가락동에 어떤 품종들이 들어오고 있죠? 지금 현재 가락동에 반입되고 있는 품종은요, 설양, 장이, 금실, 메리킹이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은 양이 좀 들어오고 있는 게 단연 설양이죠. 설양이 네, 아직까지 설양이 제일 많습니다. 네, 설양이 지금 워낙 좀 많은 양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또 인기 있는 녀석은 또 다른 녀석이란 말이죠. 네, 어떤 좀 딸기가 가장 인기가 좋아요? 네, 지금 출하되고 있는 그 품종 중에서 그 경도하고 당도가 좋고 우수한 게 금실하고 메리킹이 신품종으로 좀 인기를 받고 있고 고가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이름 참 그냥 투박하니 좋습니다. 우리 금실하고 메리킨이 지금 가장 인기가 좋다고 하는데, 요건 아무래도 좀 경도 부분이 높다는 거는 우리가 그만큼 좀 오래오래 두고 좀 먹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경도가 좀 딸기 같은 경우는 이제 육질이 연하다 보니까 경도를 좀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오늘 경매사님을 너무 기다렸어요. 왜냐? 맛있는 딸기를 분명 가져오셨을 겁니다. 네, 짜자잔 네. 보여주세요. 아우, 탐스럽습니다. 아니, 오늘 발견된 딸기 좀 품질은 어때요? 네, 지금 품질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현재 좀 반입되는 게 날씨가 떨어지면서 미숫가가 일부 이제 발견은 되는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출하되고 있는 전반적으로 품질이 양호하고 우수하다고 보면 됩니다. 네, 그냥 눈으로 봐서 모르겠어요, 경매사님. 네, 그렇죠. 예, 좀 꺼내가지고 정말 우수한지 지금요 제가 가까이 있는데 그 향긋한 상큼한 그 딸기 향이 막 지금 막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하늘에 봐도 눈이 그냥 갈 정도로. 지금 아까운 거 지금 떨어뜨린 거예요. 제가 먹을 거예요, 이거 주워서. 네. 아이, 그 jut으로 왜 내려가세요? 그거 저 주시게요? 네. 아니, 그 중에 좀 가장 먹음직스러운 거 하나 좀 보여주세요. 네. 그 떨어진 건 경매사님 이따 드시고요. 요겁니다. 아, 이거 봐. 이게 지금 아니 그냥 먹어도 되는 건가요? 예, 네입니다. 네, 요게 지금 설양이죠, 그럼 설양. 예, 설양. 예, 설양인데. 달다. 알아요? 맛있죠. 일단 먹을게요. 와, 굉장히 달아요. 단데도 딸기만의 그 새콤한 맛이 같이 돌면서, 예. 설양도 이 정도인데 그럼 메리키는 뭐 더욱 당도가 높은 거예요? 당도가 좀 높고요. 육질이 좀 질기죠. 약간 맛이 씹히는 맛이 좋고, 네, 그런 인기가 좋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전반적으로 좀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설양인데 좀 경매 가격은 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나요? 지금 경매가는 이제 반입량이 가락동에 전일보다 한 12% 감소한 87톤으로 했어요. 금일은 그 전일보다 보합세 형성되었는데요. 전월보다는 반입량이 증가하면서 시세는 약보합세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전월 대비 좀 약 보합세 형성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장 큰 원인을 뭘로 꼽고 계세요, 경매사님은? 네. 이제 본격적으로 출하되면서 출하 물량이 증가하고요. 그다음에 전월에 고가로 형성되다 보니 소비가 둔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소비 확장이 안 돼 있어. 소비 시장이 그러다 보니까 많이 둔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향후 앞으로 소비는 확장되지 않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하 시 이제 경도하고 당도 좋은 상품, 우수한 상품을 출하하면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지 않겠냐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소비 둔화에 대한 부분이 좀 원인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자, 출하 시에 우리가 좀 뭐 서두에도 계속 우리가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사실 선별 부분이었어요. 네, 그 외에 또 어떤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주의를 하면 좋을까요?
지금 출하시 보면은 이제 항상 그 물 수분 조절을 잘해서 당도와 경도를 높이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딸기는 이제 육질이 연하다 보니까 선별 작업 시 이제 팩에 눌리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요망이 되고요. 그 다음에 딸기 자체가 이제 습도가 습기를 적절한 습기에서 출하를 해서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뭐 막 급한 마음이 좀 뭐 또 이렇게 조기 출하하면은 오히려 또 제가 못 받을 수 있다는 부분도 짚어주셨습니다. 자, 새콤달콤한 딸기, 우리 딸기를 닮은 우리 경매사님 안 닮았네요. 자, 딸기 닮지 않았지만은 딸기를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경매사님 자주 나오셔가지고요. 맛있는 딸기 좀 저한테 좀 전해주세요. 네, 그러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좀 주무세요. 네. 자, 딸기에 대한 경매 상황 좀 짚어봤습니다. 말 그대로 전월에는요, 좀 가격이 좀 살짝 높게 형성이 돼서 소비가 약간 주춤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요, 이번 달에는 또 소비가 좀 더 잘 된다고 하니까요, 가격적인 부분들 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저는요, 딸기에 대한 경매 상황을 짚어본 팜캐스터 이경화였습니다. 네, 이경화 팜캐스터 딸기를 어찌나 맛있게 먹는지요. 제가 다 군침이 돌아서 못 참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취재요에서는요, 신동인 팀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경매사분께서 지금 딸기가 수확철을 맞이하면서 약보합세로 가격이 지금 형성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난해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가격 어떤 상황입니까?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11월 도매시장 평균 가격이 상품 기준으로 2kg 한 상자에 48,845원이었으니까요. 네네. 이 지난해보다 65% 높은 가격입니다. 이렇게 가격이 높게 형성된 이유는 여름철 고온 등 그 기상 조건이 특히 좋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정식이 보름 정도 지연이 되었고 이에 따라서 지난달에 출하량 자체가 약 반 정도밖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12월 들어서는 이제 점차 출하량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제 평년 가격 수준으로 현재 안정적으로 지금 시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안정세다. 네,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다면 또 11월 비교한다면 12월에 비교적 제자리를 찾고 있다라고 설명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딸기 출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출하량 어떻습니까? 예, 11월까지 지난달까지는 상당히 출하량이 적었었는데요. 예. 네네. 이번 달 들어서는 이제 평년 수준으로 이제 회복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12월 출하 면적을요 지난해에 비해서 한 1%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됐었는데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네, 크레이 발표에 의하면은 네. 11월에는 1%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12월에는 1%가 좀 감소한 것으로 또 조사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라는 것은 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 지난해와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전반적으로 가격이나 출하량이나 면적이나 유지 정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네. 딸기가 본격적인 출하 시기를 현재 맞았습니다. 주 출하 지역 그리고 작황 상태는 어떤지 두 개가 좀 궁금한데요.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주 출하 지역은 충남 논산, 그다음에 경남의 산청, 그다음 전남의 담양이 주 출하 지역입니다. 예. 즉 전국에서 다 이렇게 출하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작황은 지금 현재 매우 좋다고 하는 여론입니다. 그렇군요. 작황 상태가 좋다니까 참 다행인데 딸기 주산지 하면은 논산을 또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 논산에서요 일명 딸기의 제왕이라고 불리는 요즘 가장 핫한 딸기가 재배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또 궁금하잖아요. 이름이 뭔가요? 궁금한데요. 궁금하죠? 예. 네, 이 딸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어서 직접 그 재배 농가에 찾아가 봤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생방송 가락동 365 시청자 여러분, 리포터 오드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한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 충남 논산, 눈 오는 이 논산에 도착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논산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저는 가슴 아픈 추억, 첫사랑을 떠나보낸 논산 훈련소. 견우야,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는 여자였어. 그리고 정말 온 가족이 그리고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는 곶감 축제까지 떠오르실 텐데요. 저는 뭐니 해도 이 논산과 딸기와 논산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특별하게도 이곳은요, 이 농가 소득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국내외의 소비자분들이 엄청난 사랑을 하고 있는 딸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소문을 듣고 여기까지 찾아왔는데요. 여러분들도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눈이 정말 많이 그러니까요. 왔네요. 네. 아, 저는 아직까지 이런 눈을 오래 네. 보진 못했는데요. 네. 아니, 보니까 눈은 저렇게 많이 오는데 또 하우스에서 저렇게 열심히 또 일을 하고 계시니까 네. 추위에 좀 몸 살 안 걸리시게 걱정하셔야겠어요. 벌써 수확이 한창이신데 네. 딸기 재배가 엄청 잘 됐나 봐요. 아, 네, 올해 이 킹스베리 풍년입니다. 킹스베리요? 네, 그러면 제가 평소에 사 먹던 딸기가 아닌 거네요? 그렇죠. 여기 충남 논산 그 중에서 노성에서만 생산되고 있는 킹스베리입니다. 아, 킹스베리.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 품종에 대해서 간단하게 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근데 이 킹스베리는 충남 농업기술원에서 9년에 걸쳐서 신품종 개발한 대과종으로 최근에 우리 논산 지역에서만 재배가 되고 있는 품종입니다. 일반 딸기보다는 2배 내지 3배 정도. 그래서 큰 거는 130g 이상도 나오는데 보통 100g짜리 80g, 90g이 주류를 이루죠. 네. 기존의 서량이 요 정도 크기입니다, 보통. 그런데 킹스베리는 이만합니다. 그래서 일반 딸기보다 2배 내지 3배까지 크기가 큽니다. 처음으로 맛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맛있죠? 이게 딸기 원래 한 입에 먹는 과일 아닌가요? 그렇죠. 저 지금 5입 먹은 거 보셨죠? 5입 먹어도 끝이 안 났어? 나이 드신 어르신들하고 애기들이 엄청 좋아해요. 신맛이 없고 단맛이 강해서 품종을 쭉 놓고 보면 전부 애기들은 이 킹스베리만 먹어요. 맛도 좋고 크기도 크고 모양도 이렇게 예쁜 네. 이 킹스베리의 비밀 있죠, 회장님? 있죠. 재배 알려주세요. 비밀. 알려주세요. 클로렐라를 많이 사용합니다.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해조류 위생물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딸기에 사용했을 때 특히 킹스베리나 금실 같은 신품종에서 취약한 신가루나 잿빛 곰팡이병을 예방하는 데 아주 큰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기존의 화학농약을 50% 이상 절감할 수 있어서 우리 농업에 상당히 획기적인 역할을 하는 미생물입니다. 그러면 제가 킹스베리를 좋은 품질로 만든 그 비법 알아낸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네. 한 가지가 빠졌어. 마지막 한 가지가 또 있어. 또요? 네, 뭐예요 그게? 따라오시죠. 이곳이 바로 우리 회장님이 말씀하시던 비밀의 장소군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엄격한 선별을 통해서 킹스베리 같은 경우는 1단 포장, 또 3개짜리, 4개짜리 다양한 포장으로 소비자 기호에 맞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소포장 위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요것만 해도 좀 개수가 많이 들어가 있지만 지금 출시하고 있는 4개짜리, 5개짜리, 6개짜리 이런 걸 통해서 고가의 프리미엄급 서량 딸기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물론 포장도 중요하지만 포장 말고 선별하실 때 좀 중요하게 고려하시는 점 있으세요? 숙기 같은 것이 너무 일찍 따도 맛이 없고 너무 늦게 따도 너무 과속돼서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숙기나 색깔, 당도 이런 것을 엄격히 체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보통 시장에 가거나 마트에 가서 이 킹스베리를 먹고 싶은데 네. 없더라고요. 혹시 없죠. 현재 어디에 유통되고 있는 거예요? 대형 유통업체 쪽에만 납품이 되고 있고요. 또 동남아 수출, 대형 유통에 납품 요 정도 물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동남아 5개국에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으로도 계속 수출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크기가 작은 일반적인 시중에 파는 딸기랑 그리고 우리 프리미엄급 명품 킹스베리랑 이 가격 차이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차이가 어느 정도 날까요? 100g 이상 되는 거 90에서 100g짜리는 한 개당 10,000원씩 출시를 준비하고 있고 수출에선 50g 이상짜리가 1,500원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딸기가 아니죠. 우리 킹스베리, 네. 킹스베리의 출하가 앞두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 산지에서 정말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출하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맛도 킹! 가격도 킹! 크기도 킹!
킹스베리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저는 저렇게 큰 딸기는 처음 봤어요. 네. 아마도 좀 지금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저런 딸기가 있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네. 전 무슨 그 랍스터 집게다리인 줄 알았습니다. 정말? 네, 너무 커서 놀랐는데 네. 어쨌든 제가 혜연 씨에게 여쭤봤던 이 딸기의 제왕 바로 킹스베리였습니다. 네. 이 킹스베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농가에 보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효과를 그럼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네, 킹스베리는 일본 딸기 품종인 장이, 즉 아키히메라고 하는 품종을 대체하기 위해서 논산 딸기 시험장이 2016년에 개발한 품종입니다. 예. 최근에 개발된 품종이죠. 그래서 일반 딸기보다는 크기가 지금 2배 정도 되고요. 맛도 좋고 과즙도 풍부한 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육이 매우 크다 보니까 딸기 수확 체험 대상으로 인기가 있고 큰 딸기를 선호하시는 소비자들의 호응도가 좋아서 농가들의 기대가 아주 큰 품목입니다. 네. 뭐 방금 말씀하실 때 소비자들의 호응이 참 높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어떤 반응을 얻고 있는지 한번 거래처와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GS15 편의점에서 과일 담당하고 있는 과일 MD 박상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현재 킹스베리가 이 소포장으로 편의점에서 판매가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어떤 형태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 킹스베리 2알 담아가지고요. 팩 형태로 그렇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한 팩에 딸기 지금 2개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예. 가격이 좀 비쌀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예, 아무래도 좀 킹스베리 특별한 상품이어가지고요. 네. 2알에 저희가 이번 시즌에 2,500원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2,500원이요? 예. 그렇다면 하나당 1,300원 정도? 네, 그렇네요. 그 정도 책정이 되는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일반 딸기보다는 크기는 당연히 크지만 가격대가 높은 편인 것 같습니다. 현재 이 가격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맛에 대한 소비자 평가, 반응도 궁금합니다. 예, 최초 저희가 올해 초에 킹스베리를 판매를 했었습니다. 예. 그 당시에 이제 편의점을 주로 이용하는 좀 젊은 고객들 대상으로 굉장히 신기한 상품이라는 그런 반응들과 함께 SNS 상에서도 굉장히 크게 좀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예. 이 크기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맛에 대해서도 고객들이 좀 일반 딸기에 비해서 과즙도 굉장히 풍부하고 먹었을 때 약간 복숭아 향이 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좋은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호기심이 한 번쯤은 사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꾸준하게 또 판매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근데 그럼 이 판매량, 킹스베리 딸기 판매량은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하고요. 또 이 주 구매자들이라고 하면 어떤 분들이실까요? 뭐 젊은 분들이라고 말씀은 해주셨지만 다양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일단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올해 초에 좀 판매를 개시를 했을 때 처음에는 뭐 하루에 몇십 팩 정도 판매로 시작을 해서 피크로 갔을 때는 하루에 2,000팩 이상 판매가 되었었어요. 올해 이제 시즌 시작을 앞두고 있고 오늘 처음 이제 가맹점주 대상으로 발주를 받았고요. 점포의 진열은 내일 모레부터 될 예정입니다. 아, 내일 모레부터요? 예. 네. 현재 기대하고 있기로는 하루에 2,500팩에서 3,000팩까지 판매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번 주말부터 예. 본격적으로 만나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반응에 대해서 긴장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킹스베리가 소비자들한테 꾸준히 사랑받을 수 있을까요? 예, 계속적으로 이 젊은 고객들이 좀 특별한 상품들을 찾고 있습니다. 네. 자기가 먹었을 때도 특별하고 그리고 그것을 사진을 찍어서 지인들이나 이렇게 자기 SNS상에 자랑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좀 트렌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계속적으로 좀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농가와 소비자들 모두가 이렇게 사랑하고 좋아하는 신품종이 더 많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킹스베리가 인기를 끌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해외 수출도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수출용 딸기 선별과 또 포장 기술을 개발했다고 하던데요. 팀장님,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대표적인 게 수출용 딸기 선별기입니다. 예. 딸기의 모양과 색택을 분석을 해서 수출에 알맞는 딸기를 고르는 기계인데요. 1시간에 1,800개를 90%의 정확도로 선별할 수 있다고 해서 노동력 절감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펠릿 MA 포장이라고 하는 것도 개발이 되었는데 이것은 포장 내부의 산소 농도를 2에서 5%, 이산화탄소를 15에서 20% 정도를 유지를 함으로써 딸기의 변색과 당도 저하를 막고 물러짐과 곰팡이 발생을 억제한다고 합니다. 근데 또 이 고설 재배라고요. 농가에서 환영받는 재배법이 있다고 하던데 어떤 방식인 건가요? 네, 이건 일반 토양에서 재배하는 방식이 아니고 네. 어른의 허리 높이 정도의 재배 베드를 설치를 합니다. 좀 전에 그 화면에도 네네. 잠깐 나오긴 했는데요. 거기에 그 베드에서 그 딸기를 재배하는 방식으로 작업이 일단 수월하죠. 그리고 위생적이고 생산량이 증가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 작업이 더 용이하고 생산량 증가에도 도움이 되는 고설 재배 기억을 해두겠고요. 출하량이 점점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 딸기입니다. 이 딸기 출하는 언제까지 이뤄지고 성출하기는 언제인지 궁금한데요. 알려주시죠. 네, 지역별로 좀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남부권은 4월, 그다음에 중부권의 경우에는 5월이면 이제 출하가 종료가 되는데요. 예. 따라서 성출하기는 2월에서 4월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3월에 통상적으로 가장 많은 출하량이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게 이제 앞으로 딸기 반입량하고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일 것 같거든요. 어떻게 네, 보시나요? 가장 걱정을 많이 하시는 네. 부분이실 텐데 연도 말까지는 아마 현재 가격이 좀 유지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는데요. 지금 현재 작황이 좋고 또 금년도에 특별한 기상재해나 그 한파 같은 영향이 없다면은 네. 금년 시즌의 경우에는 그 전체적으로 반입량 증가에 따라서 좀 약보합을 유지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올해는 가격이 조금 하락한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기상 여건이 꼭 좋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네, 그게 먼저 우선이 되겠군요. 네. 오늘의 과일 이렇게 딸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 시각이 7시 51분 지나고 있는데요. 생방송 가락동 365 이어지는 순서는 집중 분석 나옵니다. 네, 오늘 집중 분석에서 살펴볼 농산물은요, 바로 마늘입니다. 그중에서도 깐마늘인데요. 화면으로 경매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깐마늘 20kg 상품 기준 도매 가격부터 보겠습니다. 평균가는 11만 9,167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13만 원이고요. 최저가는 11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어제는 11만 9,167원, 어제와 변동 없이 오늘도 같은 가격에 낙찰됐네요. 네, 이렇게 시황 살펴봤습니다. 네, 집중 분석 나우. 지금부터는 전문가와 함께 오늘의 집중 작물인 마늘 다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김장철인데요. 이 깐마늘의 가격이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12월 평균 가격은 6,000원 수준을 킬로그램당 6,000원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전년에 6,490원, 평년에 6,073원에 비하면은 평년과 비슷한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뭐 김장철 끝 무렵입니다. 마늘 수요 상황을 짚어본다면 어떨까요? 수요가 좀 줄었을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올해 김장 초기에는 수요가 좀 증가하는 추세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11월 이후에는 약간 좀 주춤하고 있는데요. 저희 그 농협 깐마늘 브랜드인 봄마늘의 그 출하량을 보면은 10월 달에는 551톤으로 지난해 377톤보다 약 50% 증가를 했는데 11월에는 746톤으로 지난해 821톤보다 9% 감소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김장을 했을 때 이 마늘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네. 말씀드렸던 대로 김장철이 이제 막바지잖아요. 네. 그래서 김장철이 끝난 이후에 마늘 가격은 어떻게 변화할지도 궁금합니다. 연도 말까지는 현재와 비슷한 가격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해를 넘기게 되면은 보관 비용 등 이제 재비용이 좀 상승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감모가 좀 발생이 되고 수율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 가격이 반영이 되다 보면은 네. 약간은 소폭이지만은 약간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말씀 들으면서도 그렇고 항상 경매 시황을 살필 때도 그렇고 궁금했던 게 있는데요. 네. 뭐 입고량, 출고량, 감모율 이런 용어들이 있잖아요. 네네. 너무 어려워요.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좀 어렵게 느껴질 수 네. 있는데요. 입고량이라는 것은 저장성이 있는 농산물을
물량을 저장한 물량이 입고량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저장됐던 마늘을 저장됐던 농산물을 출하하는 것을 이제 출고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감모율은 뭐 수분 감소 등 이제 자연 감모와 그다음에 부패 등 품위자 비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뭐 저희가 들으면서도 헷갈렸던 용어를 정의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입고량, 또 출고량, 감모율까지 다 살펴봤을 때 올해 2018년산 재고량은 지난해에 비해서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네,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농업 관측이라 해서 12월호를 발표를 했는데 예. 그 자료에 의하면은 약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마늘의 보유량이 6만 2천 톤으로 작년보다 약 4% 정도 적은 것으로 발표를 하였어요. 예. 그 이유는 금년산 마늘의 그 품위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 품위가 떨어진 물건들은 오랫동안 보관되기 어려운 특징이 있어서 조기에 좀 출하가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그 예. 때문에 지금 현재 보관량은 전년에 비해서 약간 4% 정도 적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현재 이 저장 마늘의 품질은 괜찮은 편인가요? 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품위 저하 물건은 거진 다 출하가 됐기 때문에 네네. 현재 보관하고 있는 물건은 대체적으로 양호한 편입니다. 예, 말씀 들어보니까 이 부분은 참 다행이다 싶은데요. 마늘 비축과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수매 및 비축, 냉장협회 이런 게 있던데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네, 용어가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정부 수매 비축이라는 것은 수매 시기 때 산지 가격이 적정 가격이 형성이 되도록 정부가 개입해서 물건을 구입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단경기 때 직접적으로 생산이 되지 않은 시기에 물건을 출하 조절을 함으로써 수급하고 가격을 안정을 시키는 그런 정부 정책입니다. 그리고 한국농산물 냉장협회는 저온 창고를 운영하고 있는 업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장성이 있는 농산물을 주로 저장하는 보관업을 하시는 분들의 단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2019년 금방 옵니다. 그러니까요. 내년 농사 네. 잘 준비해야 할 텐데 지금 2019년산 난지역 마늘 초기 생육 상황 어떻습니까? 네, 충청 일부 지역에서 좀 결구 현상, 결주 현상이 있었습니다. 결주 현상이 싹이 나지 않은 그런 현상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거기에 이제 보식 작업이라 해가지고 농가분들이 거기다 다시 재파종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결주에 의한 문제는 현재 전혀 없는 상태고 네네. 작황 또한 아주 전국적으로 모두 다 양호한 것으로 다행이네요. 조사되었습니다. 예, 네. 역시 또 다행인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혜연 씨가 말한 대로 이제 2019년 곧 다가오잖아요. 네. 이 마늘 농가는 그런 월동 준비, 또 내년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기상청 예보에 의하면 금년도는 이제 한파가 기승을 부릴 거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월동을 하는 노지 채소인 마늘의 경우에 굉장히 좀 걱정인데요. 이중 피복 등 마늘이 어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하셔서 지난해와 같은 동해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맞습니다. 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올 겨울 정말 춥다고 해요. 그래서 한파도 얼마 전에 또 있었고요. 그러니까 월동 준비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집중 분석 나우 마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소매가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소비자들을 위한 오늘의 소매가 시황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양배추 한 포기 상품 기준 평균가는 3,173원입니다. 대파입니다. 1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3,308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호박입니다. 한 개 상품 기준 1,519원 판매됐습니다. 다음은 시금치입니다. 1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4,738원입니다. 이어서 생강인데요. 1kg 상품 기준 평균가 14,317원입니다. 새송이 버섯은 어떨까요? 100g 상품 기준 평균가 504원입니다. 밤고구마 1kg 상품 평균가는 5,367원입니다. 깐마늘 국산 1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8,872원에 판매됐습니다. 오이 다닥이 110개 상품 기준 평균가는 9,157원입니다. 감자 수미 품종 100g 상품 기준 평균가는 424원입니다. 방울토마토 1kg 상품 기준 평균가 6,953원입니다.
이어서 배중의 신고입니다. 10개 상품 기준 평균가 34,748원입니다. 네, 이어서 축산물도 살펴보겠습니다. 한우 등심 100g 기준이고요. 오늘 8,507원에 판매됐습니다. 어제와 같은 가격이고요. 한우 불고기 기준은 똑같습니다. 오늘 4,097원에 판매됐네요. 돼지 삼겹살도 보시죠. 100g 기준 오늘 1,785원에 판매됐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돼지 목살입니다. 100g 기준이고요. 역시 어제와 같은 가격 1,774원에 판매됐습니다. 이렇게 농축산물 소매가까지 살펴드렸습니다. 네, 요즘 미국과 네덜란드 이 농업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요. 첨단 제초 로봇이 속속 출시가 되고 있다고 네. 합니다. 농촌 고령화에서 일손 부족이나 또 약재 저항성 잡초 등이 증가하면서 사실 농촌에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현재 시판되는 이 제초 네. 로봇이라는 게요. 뭐 카메라와 인공지능, 이 AI를 갖췄다고 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카메라가 농경지를 촬영해서 사진을 전송하면요, 이 AI가 작물과 잡초를 구분해서 작업 지시를 내린다고 합니다. 근데 걱정되는 게 좀 비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기계 한 대 값이요. 무려 지금은 억대라고 하고요. 네. 하지만 이 10명의 인력을 대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가 이 기계에 대해서도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네. 생방송 가락동 365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농협품목연합부의 신동민 팀장 먼저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내일 이 시간에는 저희가 역시 주목한 농산물이 있는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꽈리고추와 석류 그리고 봄동 배추입니다. 이 세 가지 시세 정보 가지고 역시 내일 오후 7시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농민을 위한 대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생방송 가락동 365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